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서 최적의 묘수를 떠올린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간밤에 크립토 시장은 파월의 매파적 금리 인하 발언으로 인해서 일제히 급락하면서 현재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미증시 3대 지수까지 어마어마한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큰 조정이 발생이 됐습니다. 조정이 발생된 원인은 뭐였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파월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금리 인하하지만 앞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향후에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가중이 됐습니다. 9월달 FOMC 당시에는 점도표가 적어도 내년까지 4번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점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FOMC 점도표에 따르면 불과 현재 금리 수준에서 2번 인하하는 흐름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인하 예상 횟수가 사회에서 이외로 줄어들었고, 파월이 인플레 상승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하면서 금리 인하가 더 느리게 움직일 것이라고 발언해준 것이 굉장히 큰 시장에 충격을 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미중시 지수인 나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비트코인과 미증시는 굉장히 커플링되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상대적으로 미증시보다도 더 방어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밑꼬리를 달고 다시 101K까지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매크로를 보실 때는 그들의 입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매크로의 본질적인 그들의 의도를 캐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FOMC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바로 3년 반 만에 정상화된 영래포 금리. 기준금리는 25bp 인하했지만 영래포 금리는 30bp 인하를 하면서 5bp를 더 인하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번 영래포 금리 30% 인하로 인해서 FFR 연방기금 금리의 하단과 영래포 금리가 만나게 됐고 5bp의 상대적 금리 매력이 사라졌다. 영래포의 금리 매력이 사라진다는 거는 영래포에 묶여있던 유동성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쌓여있는 영래포에 묶여있는 유동성들이 영래포 금리가 정상화됨에 따라 영래포 잔액이 더 빠르게 감소한다. 그러면 영래포에 쌓여있는 유동성들은 어디로 이동되게 됩니까? 현재 영래포 금리는 4.25%고 단기 국채 시장 미국채 3개월물은 4.3%의 이자를 줍니다. 거진 4.4%의 이자를 주는데, 그러면 영래포에 묶여있던 유동성들이 단기 국채 시장으로 이동될 수 있고, 단기 국채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방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파월의 묘수는 뭡니까? 표면적으로 금리 인하는 했지만 앞으로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는 것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용경색,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서 묘수로 꺼내든 영래포 금리를 조금 더 내려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지 않게, 경색되지 않게 하려는 최적의 묘수를 떠올린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항상 말씀드리는 그들의 표면적인 발언이 아닌 행동에서 파월이 앞으로 어떻게 통화정책을 조정해 나가면서 시장을 부양시킬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의 FOMC와 함께 또 중요했던 건 뭡니까? 일본의 기준금리 또한 예상한 대로 0.25%로 동결하면서, 만약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현재 파월의 매파적 금리 인하와 함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자극시킬 수 있었는데 일본 또한 동결해주면서 절대 나쁜 시나리오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눈치챘다라는 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간 유입은 미증시가 빠지고 비트코인이 하락했음에도 2억 7천만 달러의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 기관들은 아는 겁니다. 이런 조정, 개인들, 개미들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패닉셀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결국에 유동성 풀어주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개인과 개미들이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했다, 금리 인하 불확실성 커졌다 라고 하면서 물량 다 던질 때 블랙록이 배후에 있는 1위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은 1억 6,6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콜드월렛에 매집하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또다시 빨아들였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센티멘트의 CEO 또한 기관 참여가 이제 본격화됐고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거다. 하루 종일 온체인 데이터 기관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유입되고 있는지만 들여다보는 이런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까지 트럼프 효과로 규제 환경 개선되고 기관들 들어올 것이라고 우리한테 답안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SEC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가 집권하는 시기 언제입니까? 바로 1월 20일입니다. 이때부터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인식 확실하게 바뀔 것이고 벌써 지금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과거 SEC 윌리엄 힌먼의 연설을 1일차 우선순위로 정했고 행정부 초기에 가상자산 업계와 규제기관 간 긍정적 관계를 위한 정책 변화가 강조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셀러 형님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면 본인이 조언할 생각이 있다 하면서 트럼프의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 진정한 비트코이너이자 비트 맥시인 세일러 형님이 트럼프 행정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으로 참여가 된다라고 하면 가상자산 준비금 채택을 가속화될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분위기도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위 은행인 JP 모건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국 암호화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최악의 규제 환경은 끝났다라고 미국의 1위 은행이자 과거 비트코인의 회의적이었던 JP 모건 또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음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당연히 상승장에서도 위아래로 출렁이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과열을 시켜주는 무빙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모든 핵심 기관들, 온체인 데이터들도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자사 ETF로 블록체인 발행 지방채를 첫 매입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지방채 발행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변화와 금융 혁신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그 팩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US 또한 다시 운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 SEC의 소송과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철수했는데 바이낸스 US가 다시금 내년 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달러 기반 크립토 거래 서비스 복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내년 초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 US까지 미국에서 다시 서비스를 재개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대중 채택과 시장 수요로 작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호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의 가상자산 실험기지인 홍콩 또한 4개의 새로운 라이센스 승인을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가속화하면서 미국한테 크립토 시장의 모든 패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독일의 1위 은행인 도이치뱅크 또한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을 구축하면서 독일 최대 은행 또한 크립토 시장의 인프라와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면서 국가적인 채택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예언의 신이라고 불렸던 아서 헤이즈는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트럼프 때문에 하락 가능하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전략 비축 회의적이며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헤이즈는 과거의 명성과는 다르게 최근 예언한 것들이 전부 틀리면서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기 이제는 애매할 정도로 지금 명성이 추락한 상황인데 이번에 그의 예측이 또다시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 헤이즈는 명확한 본인의 근거를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정책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는 중간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국내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트럼프가 재집권한다 해도 암호화폐는 그의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이런 친화적인 정책 실현 가능성을 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데 자금을 사용하지 국가 자금을 비트코인에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굉장히 조금 매파적인 전망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중국 경제 정책이 정부가 적극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위안화를 부양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중국 자본 콩등을 통해 암호화폐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서헤이즈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금 하락하는 관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대응하시는 것과 그냥 무조건 상승한다고 대응하시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아서헤이즈의 의견 또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들렸는데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에데나 랩스와 본격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파트너십 체결과 함께 23만여 개의 에테나를 실제로 매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74만 개의 에데나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 어쨌든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토콜이 에데나를 매입했다는 거, 에데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와도 연결될 수가 있고, 최근 에데나가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데나 랩스의 고래들은 어마어마한 에데나를 바이더딥했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에데나를 통해서 어쨌든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같이 협업을 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밀어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에데나는 가장 큰 백커가 누굽니까? 아서 헤이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인 만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에데나 랩스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국내 시장은 정치적으로도 외환 시장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려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금 원화는 들고만 있어도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우리도 지금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미국이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하는 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한국 또한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가장 필요한 국가다. 원화 가치 계속 폭락하고 있고 계속 국민들은 가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원화 가치 폭락을 막을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을 국내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원화 가치를 지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홀더들의 패닉셀은 과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승장 속에서도 이런 조정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큰 패닉셀이 발생됐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적은 패닉셀이 나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점점 더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지고 있다. 함부로 비트코인을 던지지 않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1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44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축적했습니다. 근데 반면 100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소들은 비트코인을 팔아 제끼기 바빴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손들에서 큰 손으로 계속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올해 2024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홀더들 또한 이더리움 가격이 요동치지만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축적하면서 비트코인 상승 이후 이더리움 둘째 형님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길을 계속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잘 빠져주다가 최근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다시금 올라오면서 알트코인 유동성을 싹 빨아들였고, 알트들도 그로 인해서 꽤 큰 낙폭과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저항 리테스트를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과거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도미넌스 지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저항을 깨고 내려온 만큼 상단의 이동평균선 저항이 잘 작용한다면 다시금 도미넌스도 내려가면서 알트들도 회복하는 흐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장단기 홀더들의 지금 심리 가격 밴드 흐름을 보면 과거 언제나 사이클 탑 구간에는 장단기 홀더들이 이 빨간색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단기 홀더들의 심리 밴드는 딱 중립 구간에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립 구간에 있고, 적어도 우리가 매도를 고려할 시점은 장단기 홀더들의 심리가 이렇게 빨간색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과열될 때 우리가 그때부터 조심하면서 바닥에서 샀던 것들을 조금씩 시장에 넘겨줘야 될 시기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때라는 것을 사이클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시장의 심리 사이클을 보더라도 현재 우리 구간은 지금 믿음의 구간입니다. 다만 믿을까 말까 긴가 민가한 신규 개미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 구간을 돌파해버리면 본격적으로 스릴장 그리고 상승장 꼭대기인 환희의 구간, 유포리아 기간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시즌이 종료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제 막 믿음의 구간일 뿐 스릴 구간과 유포리아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완주를 하셔서 결승전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비트코인 차트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큰 조정이 나오면서 98K를 찍고 다시금 말아 올려주면서 101K까지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지를 받았던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을 또다시 지금 지지해주는 모습, 과거 패턴처럼 이 구간을 잘 지지해준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을 말아 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근 만들어줬던 단기 상승 트렌드 라인까지 지금 말아 올려서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로 이동평균선과 상승 추세선 위로 일봉이 마감한다면 조금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오늘 일봉 종가로 다시 윗꼬리를 달고 빼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음봉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은 열어놔야 되고, 제가 보는 최종적인 이번 단기 조정의 마지노선은 해봐야 90.5K에서 92K
40K 구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이 구간을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단기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비트 및 여러분들이 좋게 보시는 펀더멘탈이 있는 알트코인을 줍줍하기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을 지지해주는지 이탈하는지를 꼭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해보자면 비트코인이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가장 큰 고래인 갈색고래, 보라고래 모두 약간의 눈치 보기 흐름을 가져가면서 차익 실현을 한 상황이고 일단 110K 구간에 아주 강력한 매도벽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단에는 95K 구간에 얕은 매수벽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95K를 지켜주는지 체크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다시금 가격이 상승 흐름으로 가려면 갈색고래와 보라고래들이 고개를 들어주는 선결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색고래와 보라고래의 고개를 들어주는 시점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달러의 지배력은 서서히 2000년도부터 20년간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도입할 수밖에 없냐?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고 달러의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면 전 세계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찌 됐거나 전 세계의 자본시장의 흐름, 화폐 현상의 흐름은 점점 더 비트코인이 유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비트코인을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달러의 지배력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다. 어찌됐건 길은 다르더라도 종착역은 비트코인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통화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잘 공부했던 대로 배힘 딱 주시고 사이클 최종 결승선까지 함께 전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